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개시 이런 우려에도 또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업종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하드웨어 쪽보다 비교적 그런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위험 회피성 매수랄까 뭐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르는 이제 기대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3대 지수가 일단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가 모이는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74%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21%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동시 매도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가 그 후에 이제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지수가 좀 회복돼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로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수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69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93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9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500을 겨우 버텨내면서 2,503.06포인트 어제보다 0.69%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초반에 이제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좀 1% 가까이 이렇게 쭉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선전을 좀 보임으로 해서 다시 조금씩 그 지수가 좀 회복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4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6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8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딱 692포인트, 692.00. 그래서 어제보다 0.17%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특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금 뭐 어떤 한쪽 방향으로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래서 향후 시장의 그 방향을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97원 20전, 1400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둘 다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807억을 팔았고 기관은 235억을 팔았고 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은 919억을 팔았고 기관은 558억을 팔았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은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기아도 외국인이 87억 기관이 15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101억, 151억 이렇게 하고 네이버 842억, 469억 이렇게 산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나머지들 중에서 뭐 현대차는 외국인이 117억 팔았고 기관이 좀 샀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52억 팔았고 기관이 64억 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외국인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전부 팔았어요. 이제 반면에 기관이 알테오젠은 162억을 샀고, 에코프로 한 10억 샀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요. 리가켄 바이오만 외국인 9억, 뭐 기관 22억 이래서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뭐 이거는 빠질 수가 없죠.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I 챗봇 관련돼서 이쪽이 좀 이제 움직이는 뭐 이런 거요. 이게 이제 오늘 정부가 그러니까 AI 컴퓨팅 개발 계획 4조를 넣어서 그래서 뭐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데 뭐 이거 한다고 강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그 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당정 협의 같은 건데 추경호 대표가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 AI 이런 게 세계 3대 강국으로 가려면 뭐 이 컴퓨팅 뭐 이거보다 그래서 뭐 GPU를 우리가 뭐 사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게 기초과학을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늦었지만 진흙탕에 빠졌지만 그 뒤지 않고 못 나와요. 그렇게 뭐 AI가 쉬운 거면 다른 나라도 뭐 몇 조 투여해서 이거 못 하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쪽이 또 움직이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고 거기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섹터로 볼 수 있는 딥페이크 관련도 오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통신 뭐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 그래서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이게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통법 폐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통신하고 요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플랫폼. 이런 것들은 뭐를 우리가 봐야 하냐면 이제부터 전쟁도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드론이다, 드론. 전투기 아니고 드론이다. 전투기에 뭐 조종사 죽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강력한 게 이제 그리고 전투도 이제 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여했다고 러시아와 함께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이제는 로봇이 싸우는 시대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거죠. 드론과 로봇 이런 게 다 통신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것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갑자기 이제 남북관계 개선 관련된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와 관련됐던 뭐 건설, 철도, 시멘트까지 이제 좀 웃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이슈지만 이런 건 쫓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 그룹에서 그 웨어러블 로봇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로봇이 또 다시 또 주의를 끄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인터넷 플랫폼 또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그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이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개시를 한 거잖아요. 일단 이제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한 거와 같은 그런 레이트로 뭐 관세가 실제로 매겨지냐 이런 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섹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시장이 구분지어가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는 첫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하도 도출 발언을 트럼프 당선자가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도대체 트럼프 속셈이 뭐냐.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거는 그러지 않아도 100%였는데 10%, 110%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 또 아래쪽에 있는 멕시코, 이런 이제 인접 국가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부과 정책이라는 거는 뭐 예상된 일이긴 하죠. 이제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의 기대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그 예상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 한쪽에서는 실제로 이게 트럼프의 말대로 적용이 되려면 실행 과정에서 많이 바뀔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 미국 자체에서 물가 상승에 그 저항을 받으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애써서 안심하는 의견도 있는데 전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그렇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싶은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건 트럼프를 잘 모르는 얘기 아닌가. 이게 지금 자기가 뱉어놓은 이 관세가 아니면, 뭔가 그거에 합당한 다른 거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딜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그랬잖아요. 이게 트럼프는 원래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는데 툭 던져놓고 다른 쪽으로 놓고 결국은 어떤 걸 택하든 트럼프가 가져가는 거는 똑같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탁 불러놓은 거를 뭐 애써서 실제로 뭐 적용될 때는 좀 레이트도 바뀌고 뭐 지금처럼 살벌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애써서 좋은 쪽으로 얘기할 필요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그것들에 의해서 미국 물가가 상승할 거다. 이런 거를 정말 트럼프가 몰라서 그러는 걸까? 우리가 이제 근데, 대통령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해본 사람인데, 그것 정도 모르고 비즈니스맨인데,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면,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냐?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둘이 딱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하는 관세 부과 정책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깨고 나갈 거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중국이야 당연하고 미국이 중국 때리는 거야 뭐 당연하고, 근데 왜 그냥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이웃 나라인 캐나다나 멕시코 여기를 먼저 건드렸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얘긴즉슨 이런 거예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막 마약 이런 거를 미국으로 직접 못 들어오게 하니까 위에 있는 캐나다나 밑에 있는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여온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캐나다나 멕시코 니네들이 이런 거를 싸그리 말끔하게 클리어 시키면 그러면 뭐 관세 이거를 다시 조율하는 걸 생각해 볼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느닷없잖아요. 갑자기 뭐 관세하는데 마약을 얘기를 하고 어제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좀 우리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캐나다나 멕시코가 그런 마약 루트를 아주 클리어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가능성 제로인 거죠. 가능성 제로인 걸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가 가진 그런 탁월한 비즈니스 딜 능력이죠. 그러면서 이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도 마약이라는 거를 탁 갖다 대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캥싱턴 거리 그런 거 화면에 보셨죠? 뭐 마약에 취해갖고 막 이렇게 막 몸 비비고 서 있고 뭐 이거 좀 끔찍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거를 딱 대비시켜서 입을 막은 거죠. 물가부랑 그딴 얘기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야, 이게, 중요해.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게 중요해. 마약 갖고 이렇게 하면 니네 그거 깔끔히 정리할 때까지 얄짤 없어. 뭐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대비되면 안 되는 조건을 대비시키는 그런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무역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역 적자국 중에서 당연히 뭐 1등은 중국이죠. 말할 거 없이. 2,794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럼 뭐 1위고 그 다음 2위가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한 1,523억. 그러니까 어제 보면 뭐 우리 자주 마시는 멕시코산 오로인가요? 맥주 회사 뭐 이렇게 해서 주가 다 곤두박질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차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어서 미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한데 사실 그 배경은 다 미국 회사가 있죠. 나가다 들어오고 뭐 이런 거지만. 그 이제 멕시코고 캐나다는 6위예요, 6위. 미국에서 그 무역 적자 랭킹에서 그러니까 682억 달러 정도 되는 6위예요. 근데 일단 이제 근접 국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이런 거를 얘기해서 거의 이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관세를 딱 때렸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원거리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베트남. 베트남은 뭘 갖고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일, 일본 우리가 8위예요. 독일이 4위고 일본이 5위고 막 이제 이런데 일단 이웃 국가 먼저 때려놓고 근데 독일, 일본, 한국은 제 생각인데 조금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거 이제 늘 잘하는 게 관세 압박을 하면서 방위비 인상이죠. 그 두 카드를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느껴져요. 장사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깨름칙하게 느껴지는 게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뭐 하나라도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우리 방위비 인상은 뭐 이거 꼼짝 말하죠. 뭐 트럼프가 내놔 이러면 내놔. 야, 내가 김정은이 다 끝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군사 자산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걸 받아낼 수 있으면 미국 트럼프로서는 해볼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우리는 뭐가 됐든 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공간도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아마 이제 그 관세 카드하고 이걸 동시에 꺼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하고 축하 인사 첫 대화하는 12분 사이에 조선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가장 미국의 아킬레스예요, 지금. 그 해군 전함들에 대한 아킬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풀어가야 돼요. 이 카드랑 막 섞여서 하여튼 우리가 좀 손에 들어오는 쪽으로, 막 하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이제 좀 딴 데서 사오던 거 미국 쪽 거 많이 사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랑 무역에서 차이 나는 거를 좀 많이 줄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럼프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뭐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질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한다고 그거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애써서 조금 달라진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거 좋게 보는 분들은 뭐 몇 개 주에서 뭐 7개 중과해서 보조금을 그냥 주 단위에서 계속 준다고 그런다. 근데 아니 50개 주에서 7개 주건 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측을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찾고 보면 안 되고 이때는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하면 좀 우리 영화 제목처럼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좀 이상한 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놈은 뭐냐? AI 관련.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제가 하고,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쫓아나올 수밖에 없는 일렉트리시티. 이건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변압기에 대한 관세는 조금 딴 거랑 달라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세게 때렸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좀 뭐 그렇다고 관세가 안 오른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비비고 나갈 그런 이제 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섹터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 그런 다음에 절대로 뭐 관세가 보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엔터 같은 거예요. 엔터, 미디어 콘텐츠, 게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나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잘 발전시키면 강점을, 이제 이런 게 이제 좋은 놈. 우리 좀 쉽게 재밌게 얘기하자면 나쁜 놈은 뭐냐? 2차 전지, 반도체, 대체 에너지. 이거는 당분간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보다 아니다 이렇게 애써서 하실 필요 없고, 주시장은 되게 심플해요. 사느냐 파느냐 가지고 있느냐, 셋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심플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상한 놈이 뭐냐면 바이오예요. 이 바이오는 정말 이상해요. 이게 왜냐면 바이오는 이게 뭐 관세하고도 아니고 뭐가 하나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 특히 이제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려면 우리나라가 워낙 시설이나 캐파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 상황 봐서, 어저께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이렇게 매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딱 터지면 우리가 어저께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흐름을 타고 가는 거, 이슈나 테마를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흐름을 어떻게 잡아요 이러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흐름은 그런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이상한 거, 이거를 딱 정리해놔야 그 밖에 이슈나 테마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